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해외로 떠난 보석업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도금 공장을 지었는데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의 김한 회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JB금융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13년간 전북을 명문 구단으로 이끈 최강희 감독이 마지막 경기를 치르며 홈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익산시가 해외로 떠난 보석업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도금 공장을 지었는데 정작 업체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등 업체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중국으로 떠난 보석업체들을 불러오기 위해 180억 원을 들여 설립한 패션 주얼리 센터. 중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통기업 10곳이 주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4년이 지난 지금 입주기업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A업체는 2달 전 아예 생산 라인을 모두 빼내 인천으로 옮겼습니다. 주얼리 센터 안에 있는 도금 공장이 기대와 달리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금 공장을 활용한 생산 제품들 상당수가 불량품이기 일쑤였고 생산 비용도 오히려 더 올랐다는 게 업체 주장입니다. 선적을 하고 나서 도금 컬러가 변질되면서 크렘을 맞게 되고 캔슬을 맞으면서 오히려 더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급기야 중국에서 월 10억 원에 이르던 매출액은 익산으로 돌아온 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왔다가 지금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도금 공장 측은 그동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다고 주장합니다. 도금 기사에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기업들의 니즈를 맞추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하지만 A업체 말고 다른 기업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입주기업 10곳 중 절반이 중국의 일부 시설을 남겨놓거나 국내 다른 곳에도 시설을 마련한 채 익산으로 완전 이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을 더욱더 보강한다거나 해서 뭔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여러 업체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얼리 센터에는 익산시가 매년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유통기업들의 외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재심 개시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법원이 진범이 붙잡히는 등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던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당시 검찰이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고 실제 재심 개시 결정은 6개월 더 늦춰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랜 관행 때문에 기계적으로 항고했다며 감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내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위해 생활안전과 교통 등의 분야에 2022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지역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시범지역은 서울과 세종, 제주도 외에 2개의 신청지역이 대상이며 전라북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따져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위적인 재선 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제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재선 충병 예방을 위해 해송과 잣나무를 포함한 소나무류를 오는 14일까지 이동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JB금융지주의 김한 회장이 얼마 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JB금융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김한 JB금융회장이 지난달 30일 이사회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까지가 임기인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에 취임한 뒤 지난 6년간 JB금융지주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간 우리캐피탈과 자산운용사, 전북은행보다 덩치가 큰 광주은행까지 잇따라 인수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북이라는 지역색을 지우기 위해 지방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이런 행보는 노조 등 내부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광주은행과 달리 전북은행은 자사 출신 은행장을 기용하지 않았고 전북을 뜻하는 JB그룹명도 광주은행과 합병 후 변경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부 기류도 사퇴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JB금융은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이달 안에 차기 회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임원들이 후보군에 든 가운데 외부 인사 영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의 사퇴로 전북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들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JB금융에 새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가 군산에 문을 엽니다. 군산시에 이달 안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4명의 상담사가 상주해 금융 지원이나 채무 조정 등을 안내합니다. 전라북도 대표 축제로 부안 오복 마실축제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9일 도내 14개의 시군 축제를 평가해 도 지정 글로벌 축제에 김제 지평선 축제, 대표 축제에는 부안 오복 마실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현장 평가를 2개 기관으로 나누어 운영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문화시설이 전주와 익산, 완주 3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161곳 중 45%인 73곳이 이들 3지역에 자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진안 등 6개 시군은 도서관이 2개 이하였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전북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지난 13년여간 전북 현대를 아시아 최고의 팀으로 이끈 최 감독은 중국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최강희 감독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경기장 안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홈팬들은 지난 13년간 전북을 국내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키워낸 공동이장 강희대자를 응원하며 아쉬움과 고마움을 함께 전했습니다. 실감이 전혀 안 나고 10년 넘게 같이 했는데 떠난다고 하시니까 정말 아쉽고. 중국 가셔가지고 잘 성공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전북 현대를 맡아줬으면. 15,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선 전북 선수들은 여느 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뛰며 팀을 떠나는 스승에게 골을 선물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음을 골랐을 때 되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고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던 최 감독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분한 사랑을 받았고 또 팬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하게 감독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북을 6차례 리그 우승, 2번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정상으로 이끌며 국내 프로축구의 금자탑을 세운 최강희 감독은 조만간 중국 텐진으로 떠납니다. 전북은 최강희 감독과의 뜨거운 13년을 보내고 내년부터는 조세 모리너스 감독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출신의 기아 타이거스 최용우 선수가 모교에서 유소년 야구 1일 코치로 나섰습니다. 최용우 선수는 어제 전북 진북초등학교에서 같은 동문인 SK 박정권, 넥센 김재현 등 동료들과 함께 진북초, 군산중앙초 등 전라고 4개 초등학교 120여 명에게 야구를 지도했습니다. 최용우는 지난해도 유소년 야구발전 기금으로 2억 원을 기부하고 1일 코치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주 노송동 천사마을에 천사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가 남긴 메모지 등 사진과 함께 그동안 성금으로 펼친 장학 복지 사업을 소개하는 천사기념관을 노송동 주민센터 입구에 조성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 돈을 놓고 사라진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18년간 총 5억 5,8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도내 다문화 출생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다문화 가구 비율은 6.6%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도내 다문화 결혼 비율도 지난해 9.4%를 차지해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제센터 CCTV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사람을 찾았다는 소식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제센터 CCTV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최근 전주의 한 호수에서 목숨을 끊으려던 남성이 CCTV 관제센터 공무원의 재빠른 대처로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폐쇄회로 TV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 찬반이 여전하지만 범죄 예방이나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수군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수군은 1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군청에 관제실과 영상 판독실을 갖추고 관내 280여 대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내년 9월까지 짓기로 하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순창읍 내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30세대로 반경 500m 안에 관공서와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행복주택인 만큼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 또한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 관광상품인 팜투어 남원 누비고가 농가에게는 소득을,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팜투어는 지난해 700여 명이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난 1,600여 명이 찾아와 1억 3천여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차별화된 남원만의 농촌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군산시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존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옛 조선 식량영단 군산 출장소에 내년 4월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을 만들고 금암동 옛 수협 창고를 리모델링해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는 시설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교육청별로 이뤄지는 도내 비정규직 임금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공통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기본급 2.6%를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나머지 직종은 도교육청과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에 항의해 지난달 15일부터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내년도 교장 공모제 운영학교 8곳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주 서국초와 이리 팔봉초, 성덕초 등 5개 학교는 초빙형으로, 이리 북초와 정읍고 등 3곳은 내부형 공모제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초빙형과 내부형 모두 교육공무원이면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정읍고등학교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 무인 주차장에서 모두 240대의 차량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무인 수납기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이 모레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신규 작품 발표 공연을 갖습니다. 전북 지역 치과 의사들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 무지카 덴탈레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이현순 작가의 첫 번째 개인 전시가 오늘부터 14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인 비단기술과 관련 문화를 모아놓은 특별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막을 소재로 한 전시가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새만금 수목원 조성 방안을 토론하고 의견을 듣는 국제 심포지엄이 모레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오는 6일 제4차 전북 성평등 정책 포럼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내일 스페이스 코업 전북도청점에서 직장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직장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오늘과 내일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9도, 임실 16도, 완주 18도, 동북권은 남원 17도, 장수 17도, 진안 16도, 서해안은 군산 16도, 고창 18도, 부안 18도 등을 기록해 어제와 같이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 바다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